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분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인하대 임용원 교수님, 잠깐 연하실까요? 오셨습니다. 천영미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요. 천영미 선생님 어디? 예. 여기 또 발로 뛰는 연구가 계시죠? 장혜수 선생님. 장혜수 선생님 가셨나요? 예, 장혜수님. 그리고 경제사 연구하시는 박인옥 교수님 안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예, 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인문학 네트워크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저희 아파트 옆에서 그 아파트 한 채 통째로 짓는 건 계속 추억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조영만 대표님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인천의 근현대 교육 사진을 통해서 현재 학예 용연동 시대에 대한 교육을 정말 잘 봤죠. 예, 저 이런 기업을 저도 뭐 연구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성수 부장님이 오늘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는 것을 사전 원고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웬만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배성수 부장님은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시잖아요. 다 보여드리고 또 우리들한테 또 일침도 가하시고, 이런 연구자들이 인천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기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관장님 모셨습니다. 김상태 사단법인 인천사회에서 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장정구 기후정책 생명연구원 대표님, 정광희 작가님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로 김성묵 위초월구 발전협의회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사전에 원고를 못 받아보셨겠지만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성수 부장님의 발전을 보고 교육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기 입장에서의 의견을 5분이 가지고 나오셨으니까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원론적 입장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차후에 또 다른 토론회가 또 이어지게 될 경우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또 한 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김낙기 회장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어쨌든 쭉 아는 저도 이제 늘 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료집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집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로 딱 해서 말씀드리게. 첫 번째로 이제 문화도시 저한테 주어진 게 기록과 문화도시의 상관관계, 기록의 필요성이라는 거였고 직접적으로 배성수 부장님의 그 발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건 아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부 장관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법적인 개념의 얘기고 우리가 보통 문화도시라 그러면 뭔가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 활발한 도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이제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돼 있고 시민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참여하고 뭐 이런 도시가 문화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도시가 의미 있게 영속되려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역시 동네에 대한
그 지역 콘텐츠라고 표현을 하든 지역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어떤 수준에서든 꾸준하게 되고 그게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기 지금 그 본문 안에다가 몇 가지 얘기를 좀 그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번째 그래프 되는데 기록은 도시의 기억을 구조화하는 도구이고 뭐 장소, 인물, 시간 이게 지나간 사실에 머물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산으로 기억되면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뭐 불문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에서 배성수 부장님이 쭉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아니어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인천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그 일제 때 소년 형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4.3 항쟁 때는 제주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여기로 그 옮겨져서 여기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6.25를 맞기도 했고 전쟁 때는 또 북한군 포로들 이쪽으로 와서 메가더가 직접 여기를 방문해서 그 포로 그런 상황을 보기도 했고 그런데 역시 거기도 그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고층 건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미군이 촬영한 이런 사진 자료라든가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고 우리 지역 내에서는 뭔가 접근을 그동안 잘 못 해왔던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런 과정에서도 미추홀구가 인천 시내의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그 시민기록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카이브 프로젝트, 그다음에 미추홀 사라지다 시리즈 같은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뭐 비슷하게 시작한 데도 있고 조금 나중에 시작된 데도 있지만 적어도 이 동네의 어떤 이야기를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리해서 다시 시민들이 읽어보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은 그래도 어쨌든 미추홀구가 특히 이제 학산문화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을 건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그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모든 기록 그러니까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기록해야 될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을.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약간 비판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구청장님 인사하실 때 비류백제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비류백제라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류백제라는 말을 주장한 사람은 비류백제가 인천에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류백제라는 말을 썼는데 인천 사람들은 거꾸로 비류백제라는 말만 따와가지고 비류백제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비류랑 백제가 언제 연결됐을까? 어떤 기록에 근거할까라고 하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어떤 기록에도 비류와 백제를 연결시킨 내용이 문학산을 연결시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게 처음 왔냐면 1700년대에 활동한 18세기 활동한 안정복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시죠? 동사강목이라는 책에서 처음 문학산에 있는 어떤 그 고적하고 비류란 사람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문학산 그러면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인천 사람들은 비류의 얘기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되었냐 안 되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문학산 관교동 포함해서 문학산 일대 그 문학동 이쪽 하익동 쪽에서는 백제초기 유적 생활주거지가 안 나오는데 구월동 그 수산동 남촌동 이런 쪽에서는 백제 주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백제 초기에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겠냐, 문학산이냐 아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구의 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거나 기록한다고 해서 다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록된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나 다 구술체력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검증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냥 얘기했다고 그래서 안정복이 얘기해서 그 다음에 답습된 게 지금 비류와 문학산의 관계거든요.
그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미추홀구에서 하는 축제 중에 안관당제라는 게 있어요. 그 안관당제가 뭐냐면 그 안관당에 김민선이라는 인천 부사를 모시고 마을 주민들이 제사 지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주 큰 행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러면 안관당에 김민선이라는 사람을 모셨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나쁜 의도가 아니고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이경성 선생님이라고 그 인천시립박물관에 그 초대 관장을 하셨던 이경성 선생님이 전쟁 전에 인천에 있는 유적을 쭉 조사하시면서 현장 답사를 하시면서 그걸 이제 인천의 구적조사 보고서라는 걸 묶어갖고 나중에 53년에 책을 내시는데 그때 마을 주민들한테 들었더니 안관당에서 김모라는 인천 부사의 그를 위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라고 하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 김모라는 사람이 그 김민선이 아닐까라고 이경성 선생님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안관당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에는 그 거기 안에는 안관 할아버지랑 안관 할머니의 신상이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했다라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안관당제라고 그래갖고 김민선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록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 내지는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하게 나가는 거죠. 작은 어떤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문화도시라고 얘기할 때 그 상관관계 속에서의 품격입니다. 품격. 연수구가 능어대 축제를 하는데 능어대 축제 때 백제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조선시대 복색을 입은 사람들이 치고 나가는데 그거를 행렬을 짓고 나가는데 그걸 능어대 축제라고 해요. 얼마나 품격이 없습니까? 아니 백제 때 얘기인데 왜 조선시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행렬을 둬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싫어하니까 잘 불러주지도 않고 저 이상 아니 근데 백제 때 행사를 한다고 백제에서 뿌리를 둔 행사를 한다면서 왜 조선시대 복색을 입혀갖고 사람들을 행렬을 진행을 시키냐고요. 능어대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둘째 문제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기록을 하되 뭔가 자료를 모으고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되 그 기록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좀 품격이라는 걸 따지려면 좀 짜증나고 어렵더라도 검증의 과정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거쳐야 된다.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배성수 부장님도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딱 하나만 1분만 말씀드리면 딱 하나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암골 납니다. 전남 영암에 왕인축제라는 걸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근데 왕인축제를 그 유래를 따져보려고 1970년대에는 정부에서 전라남도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도 했었습니다.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왕인축제가 왜 비롯됐냐. 영암이 왕인의 고향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왕인이라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일본서기에만 왕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일제 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내선일체라 그래갖고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사실은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일선동조론, 내선일체에 근거한 일선동조론, 조상이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막 이렇게 퍼뜨릴 때 영암의 털을 잡은 일본인 승려 하나가 조선총독부의 정책 지원금, 일종의 문화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그 동네에서 내려오던 도선국사와 관련된 그 전설, 도선이 살았던 집, 태어난 집, 도선이 살았던 쉬었 공부했던 바위, 도선의 뭐 이런 걸 막 했던 거를 왕인의 얘기로, 왕인은 일본 사람들한테 글의 신, 글의 성인이라고 그래서 서성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니까 일선동조론에 근거해서 총독부에다 지원금 신청한 겁니다. 여기가 왕인의 고향이 왕인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좋을 것 같으니까 지원금 달라고. 그래서 그 승려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 받아가지고 도선의 전설을 왕인의 전설로 뒤바꿔갖고 축제를 해갖고 지금 동상 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상 누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 기록이라는 거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의 엄청난 후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다각적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특히 구술과 관련돼서는 동네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야기꾼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걸 갖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록의 중요성만큼 기록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미추홀구가 시민기록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한다면 역시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그 최으뜸의 그런 으뜸가는 그런 성과를 올리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 진행하기 전에 사전 미팅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토론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원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8분 이내에 다 토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김낙기 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2장의 페이퍼를 2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정말 한 줄로 요약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김낙기 관장의 이야기에 반성을 해야 할 부분들이 저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예전과 달리 기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어서 기록의 방법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활용 과정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좀 검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한 줄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 도시가 품격 있는 도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러면 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상태 소장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무소 김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괜히 쓰다 보니까 쓸데없이 양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빼고 다른 얘기를 좀 더 보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 전제는 무엇을 위해 기록하고 왜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출고는 인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 안에서 학익용연지구는 미출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맨 처음에 배승 선생님이 발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만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개항장밖에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일부러 저는 한 10년 동안 철길 다니다가 주인선이라고 하는, 수인선이 아니라 주인선이라고 하는 철도 이야기를 한번 책을 낸 적이 있어요. 3.7km 이야기를 책을 한번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인선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수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선의 존재를 알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아까 동양화학 얘기하면서도 인입선 얘기하면서 동양화학으로 들어온 수인선에서 나왔던 철길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철길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청원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철도청에 부탁을 해가지고 선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가면은 청원선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키워드를 쳐서 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철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청원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서 한 달 반, 2달 가까이 들어가서 인천에 있는 청원선 관련 기록들을 다 스캔해갖고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금방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아까 배 선생이 5년, 10년 전에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면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긴 했지만은 뭐 늦어도 할 수 없죠. 뭐 그 전에 뭐 놓친 거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그냥 그래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인천행 경우에 있어서 이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천광역시 기록물 관리 현황 조례를 옆에 써놓긴 했지만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삶은 시간과 경과에 따라서 변하고 그것을 역사는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하고 알려준다. 역사의 변화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같은 큰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고 왕정에서 민정으로의 변화와 같은 체제의 변화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늘 구체적인 삶,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나타나고 또 발견된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흐르는 길,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는 리듬이 역사이며 그것은 기록으로 이어진다. 기록은 잘못된 일을 성찰하게 하여 삶을 깊이 있게 해주고 잘한 일은 흐뭇하게 떠올리게 하여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학사문화원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기는데 왜 남기는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 앞에 살아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모두 다 남긴다는 거 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특성이 무엇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흔히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라고 하는 말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이야기가 과거에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역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자연스레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시작하는 작업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은 선택자의 입맛에 따라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 역시 완전체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기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체의 모습을 재구성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한데 묶어놓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구술 작업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술 작업도 하나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기록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록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록에 대한 적확한 분석,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이 포럼은 바로 수집 정리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당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배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용현 하객지구는 전통시대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는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아까 김낙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오류의 확대 재생산이거든요. 아까 영암 얘기도 해줬고,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보면은 국가제사라고 하는 원도사제를 지내는데, 이 원도사제를 지내면서 그냥 나름대로는 찾아볼 수 있는 근거들, 자료들을 다 찾아봤지만 지금 원도사제 지낼 때 보면 다 관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에는 절대로 관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인천, 도부, 부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생들이 재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유생복을 입어야 되는데 관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재현을 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고증하고 그 재현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어요. 다만 그 재현을 했을 때 그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또 하나가 인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쫄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인천의 쫄면이 원조라고. 맞죠? 그런데 그 쫄면 얘기가 광신제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광신제면에서 그 사출기를 잘못 조정해서 면발이 두꺼워져서, 그래서 그 면발이 두꺼워진 것을 쓸 수가 없어서 이웃집에 분식집에 줬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의 쫄면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치 이 이야기가 포스트잇처럼 각색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신제면은 쫄면을 만들기 이전부터 냉면을 만들던 냉면 공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사출기는 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출기는 구멍이 이미 뚫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기 다른 크기를 만들려면은 사출기 자체를 이 원형의 사출기를 바꿔 끼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말은 빠져 있더라고요. 2014년에 11년, 12년, 13년에 제가 그때는 남구였었는데 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을 할 때 처음 쫄면 얘기를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천에서 처음 쫄면을 만들었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 얘기는 이미 쫄면이라고 하는 존재는 광신제면에서 만들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쫄면은 아무것도 섞지 않는 숙면, 익면이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면이 익어서 쫄깃쫄깃해지는 거고, 이 면발은 이미 중국집, 봉화춘이나 이런 데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타면으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아침에 삶아놓으면 점심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불어서 먹기에 적당한 정도의 면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광신제면에서 잘못 뽑아서 나온 면발로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2년 전에 중국 화교촌에 가서 화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제가 먼저 구슬했던 분의 이야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그 쫄면 기계는 대만에서 사왔고 대만 어디서 사온 기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아마 여러분이 그 인천 신문에 보면은 학산문화원에서 이야기하는 인천의 맛 이거 설명한 그 글들이 책을 부분들이 꼭지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인터넷을 꺾지를 못하고 있다. 이 올해 확대 재생산은 이렇게 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역사전공한 사람들이요, 되게 뜨뜻미지근하죠. 왜냐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태 박사님은 김낙기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여담입니다만 그 제마 공장이요, 그 자리에서 살고 있네요. 예, 몰랐거든요. 그냥 공장 터였다 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살고 있고요. 어디서 태어났나 했더니 조선기계 제작소 바로 옆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런 연유가 오늘 있네요.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 이렇게 듣고 그대로 전했던 그 정도가 저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기록에 대한 서술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일단 두 분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좀 더 세심하게 검증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확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다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지역 하천 이야기나 지역 환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장정구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용현 하객 지역의 생태 환경 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정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고 계속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미추홀 얘기할 때 늘 기준처럼 생각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문학산입니다. 근데 저 뒤에 우리 김영기 사장님 계실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는 계양구 삽니다. 계양산 잘 아시죠? 계양산 밑에 목상동이라고 하는 곳에 4대째 살고 계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부평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대우자동차 2공장, 부평 2공장에 대한 기록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관련이 좀 되어 있어서 거기 세월천이라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 어르신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4대째 거기서 살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계양산과 문학산을 되게 비교를 지역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산골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아파트가 있다가 없어지고 사람이 살다가 또 바뀌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산입니다. 그러면 그 문학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김영 기자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제가 녹색연합에 잠깐 있었는데 녹색연합에서 활동할 때 그 숲과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학산도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포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적으로, 미래 비전적으로 미추홀이 어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록을 해야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시의 도시계획위원도 좀 했었는데 이게 과거에 대한 거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설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미추홀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유기영 부장 계시지만 그 지금 상당 부분의 변화가 미추홀인데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 원도심이었거나 공장이었던 데가 지금 아파트로 쭉 바뀌어가고 있다고 아까 우리 배성수 부장님 발표에서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공장이 있었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갯벌을 매립했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럼 방향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학산문화원이 이런 포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시민기록당 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그 한 3년 전에 독일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읍 정도 되는 강화보다도 더 작은 후솜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작은 간문을 만들어 놓고 만들었는데 그 간문이 어떤 원리로 언제 만들었는지를 거창하게 우리 뭐 비서 크게 세우잖아요. 뭐 청색 해안이니 무슨 뭐 이렇게 해놓지 그런 거 아니고 아주 작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해놓는데 기록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산에 대해서 뭐 과거 역사에 대한 부분은 뭐 역사학자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빼고 아까 뭐 사진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 문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유류 오염에서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시초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정화를 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의 시민들의 관심사항은 삶의 질이고 환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문학산이 환경적으로 토양 오염을 정화한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름 탱크가 있던 자리가 남아있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걸로 쓰고 있잖아요. 몇 개 흔적은 지금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디에 가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 우리는 과거에 흙을 매립하려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흙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면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거는 쓰레기도 어디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구덩이만 있으면 쓰레기를 묻었습니다. 예. 그래서 갯벌이 매립된 곳은 대부분 다 쓰레기가 묻혀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특히 동양제초화학 공간 같은 경우는 동양제초화학에서 지금 DCR이죠. 이 폐기물이 폐석에 말고요.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천에 중요한 개발 사업을 할 때 폐기물이 발생이 된다면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청라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은 생활 폐기물, 비위생 매립지를 확인을 했고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거든요. 거긴 300만 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 쓰레기를 묻었었던 곳인데 그런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은 DCRE가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이 개발 사업에 딴지를 걸려고 한 게 아니라 매립된 장소가 인천에 많은데 이게 언제 쓰레기가 묻혔고 어느 정도 그 분해가 됐고 침출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 여기가 그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마 되게 중요하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록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가 하익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룡포라는 그 발표 자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2006년도에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단국대학교하고 인천의 하천 전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매립을 하고 있었어요. 하익천을. 지금 경찰서 앞에. 그때도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어떤 제안이냐면 이거를 매립하기보다는 조금 더 물길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체 개발을 하면서 아직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있지는 않아서 역시나 지금 매립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또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바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지금의 기억들이 정확하다면 그때 다시 뭐 복원한의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게 개꼴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비룡포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하익천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을 지금은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폐석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지 안에다가 50만 평 부지 안에 한 10만 평 정도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그 부지 아래쪽에 지금 폐석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폐기물 관리 지역인 거죠. 매립 지역입니다. 근데 폐석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안 좋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의 폐석회를 땅속에 가지고 있는 공간이 나중엔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10만 평이라는 공간은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의미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거기에 묻히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30년 후에 그 공원에 다른 형태의 목적이 필요해졌을 때를 위해서 꺼내 쓰기 위한 형태로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천은 땅을 파면 다 쓰레기가 나오고 오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오염된 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 정화했고 지금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를 지금에 사는 사람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부지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협력 관계를 거쳐서 그게 폐석회 처리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염을 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 폐기물이 확인되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보고서를 남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고속도로 두 가지가 지나가거든요. 인천대로로 지금 바뀌는 제1경인 고속도로, 그 다음에 문학산을 자르고 지나가는 제2경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볼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교각 아래 수인선 그 시설이 있었는지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환경 문제가 그냥 그 하나의 분야가 아닌 지금 현재 하나의 기록을 함에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분야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캠프마켓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이옥신을 정화한 곳이거든요. 다이옥신을 정화한 기기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철거를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설이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기록을 책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어느 공간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성수 부장님께서는 역사적 물리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다면 장영구 대표께서는 자연환경적 변화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네 분이신데요. 그 동네 지식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쓰시는데요. 꽤 괜찮은 별칭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이 동네 지식이기도 하였고 스승이기도 하셨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동네 이야기 하시는 분은 있으나 그 지식적 사고를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별칭을 가지시고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시는 현강일 작가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현광일입니다. 또 동네 지식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왜 동네 지식인인가? 그러면 이 전문 지식인들이 좀 꼴 보기 싫어서 되기 싫어서 오늘도 이런 무슨 기록 얘기만 나오면 다 이렇게 사학 전공하신 분들만 오시고 이것도 좀 불만이고,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던 시기가 얼마 안 돼요. 그때 또 기존 사학자들이 이게 무슨 연구냐, 그래서 박사학위도 안 주고 그랬어요. 그런 학문 내에서의 그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오신 사학자분들은 질적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마 대학에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 주제 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질방에 대해서 학계에서 인정받는 시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그런 시절에서 어찌 보면 그냥 시민들이 답답해서 뛰어든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모자른 부분이 있고, 학계에서 또 보면 뭐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뭐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질방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우리가 되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역사라 그런다거든요. 예. 그럼 승리자의 역사를 뭐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언어화되지 않고 하지 못했던 그 주변의 것들을 좀 긁어내자고 하는 것이지, 뭐 국가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좀 더 보조물로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질방이 들어온 건 아니다. 그렇다면 질방에서 중요한 기록과 대비되어져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역사의 실증주의자들은 기억은 불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오늘의 이 동양제철학의 제안이 왔을 때 저한테 딱 떠오르는 기억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사는 동네가 옛날에 마루보시 사택이라고 해요. 배종수 마루보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게 일본인 노동자들 거주지를 얘기하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송회사 이름인데 그들이 사는 주거지들도 그렇게 해서 용현동을 옛날에 그 택시라든가 가면 마루보시 사택 가자 그러면 갔어요. 예? 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마루보시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그냥 통용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버스 타고 나면 용현동 갈 때 사택 입구라는 정류장 이름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사택이란 말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쓰면 됐었어요. 그게 저한테 물음으로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이런 건 없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용현동이라서 송도나 이런 데 갈 때 그냥 동양화 앞을 지납니다. 또는 버스 타고 지납니다. 그 냄새가 엄청납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어디서도 아직도 거기 가면 그 냄새가 저를 아직도 소환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이제는 이게 후각이 아니라 어떤 표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화학 공장에 그 정제한 칼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조형물로 좋아 보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무섭게 보였어요. 공장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런 이미지, 기억이 저한테는 선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역사는 그날 무슨 사실을 이렇게 뭐 뒤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아직도 이 나이에 남아있는 이 기억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동양 제철화학은 이 나의 냄새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 그 기억이 문제 설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기억이.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우리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복원이 아니에요. 복원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고 구술하시는 분들이 무슨 복원에 기여할 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역사에 대한 물음을 던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김낙기 이분은 문화 쪽 관장이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시겠죠.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저 앞에서 얘기한 장경고 의원이 얘기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인류세 이렇게 얘기하고 기후위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문제 설정이 우리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묻고 과거를 직시해야지. 저는 장정구 의원이 얘기한 폐폐물이라든가 이런 거, 예? 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설정해서 우리 이 동양학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가서 뭐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산업 위주로 뭐 하고 말할 것 같은데 뭐 기술과 문화 뭐 이런 걸로 같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가장 가까운 장소성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던질 거냐고 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동양제철화학 문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라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의 기억에 의한 문제 설정으로 출발해야지 그냥 기억을 가서 누가 거기 직원이었는데 뭐 관련자인데 가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런 식의 기록은 원래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진료연구를 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러한 동양제철화와 관련된 뿐만 이러한 어떤 기억이 결국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서사로 다가올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역사책은 서사가 아니잖아요. 국사책은. 그죠? 다 외워야 될 것들이지. 그죠? 예. 네. 그러나 질방으로 하는 것은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시대에 다 사는 정부 지식 사회가 돼서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이야기꾼이 없어. 에? 그래서 서로 소통할 일도 없어. 왜? 만나봐야 뻔한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록 작업인 것이고 기억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해야만이 그것이 이야기로서 의미가 있게 되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자는 또 기존 연구자들 그 형광일의 기억이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법을 써갖고 왔어요. 두 번째, 이런 기록 작업 관련돼서는 훌륭한 영화 한 편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 참 가슴 아픕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 영화를 저는 기록하시는 분들이라면 권하고 싶습니다. 유대인 학살 현장 자체와의 것들을 현재의 그런 유물, 박물관과 연계시키는데 거기 그걸 연계시키는 작은 이런 구멍의 빛, 너무나 그게 정말 우리가 아주 작은 구멍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꼭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복원한다는 게 작은 틈새를 파짓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엄중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에서 주는데 저는 그 기록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현재에 남아있는 유물에서 과거에 어떤 서사를 상상해내고 끄집어내는가. 여기에는 역사는 상상력이 없잖아요. 실증이 있지.
예, 그러나 기록은 상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영화 꼭 보시고 한번 그 논의하면서 이 기록 다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정리해 온 것은 일반 시민들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기록과 관련돼서 이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럼 그런 연구자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저의 기억에서의 문제 설정을 실제로 연구 작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접근 방식을 제가 요약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하실 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목에 그래서 짧게 쓰고 그냥 읽으려고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신유물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인류세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보고자 할 거냐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유물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동안 사회적 이슈였던 가습기 살균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세정제로 사용되었던 살균제를 가습기라는 새로운 기기를 통해 공기에 배출함으로써 새로운 독성이 창발되었다.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 사물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기기 그리고 몸의 기관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특성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살균제의 독성은 살균제 화학물질 그 자체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균제에서는 그 물질만 갖고 탓할 게 아니라 그것이 살균제와 결합해서 새로운 독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내가 맡은 냄새는 거기서 무슨 가성 소다나 원료의 냄새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공정과 관련되어져서 광범위하게 그 지역 일대의 냄새고 나한테 왔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근원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그런 거 참고 사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습기도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그러한 공정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앞으로의 기후기후나 환경 문제에 관해서, 그죠? 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신유물론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물론은 사물의 퍼포먼스가 구성 요소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 원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물질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존재가 달라지기에 사물의 특성 또한 변화한다고 신유물론은 조정한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적당한 얘기는 아니지만 암모니아도 원래 냄새가 없는데 공기랑 딱 붙으면 냄새가 난대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죠? 어떤 물질이 어떤 공정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제가 맡은 그런 냄새, 그 지독한, 아직도 나한테 어렸을 때 아주 그냥 거기가 지나가려면 그냥 마치 지옥을 지나갔던 것 같은 그런 냄새 감각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유물론이 제기하는 사회 물질적 실천이죠. 거기에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기계, 물질 다 이런 거죠. 하나의 어셈블리죠. 통합체를 통해 일어난다. 어셈블리지는 사람과 사물 등 존재들에 대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사회 물질적 배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좀 남아 있다고 했죠. 그 공장의 일부가. 저는 이게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주 생생하게. 예. 그런 어떤 배치의 상징이고 그걸 갖고 우리가 문제를 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풍경이라는 것도 인간과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는 복잡한 하나의 어셈블리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물론은 풍경과 공간을 인간과 사물 같은 존재자를 담는 용기가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 뭐 땅에다가 뭐 미술관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관계 상호작용에 이런 디테일을 갖고 그 공간을 좀 재설계에 대한 저는 잘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유물론자들은 스피노자의 정동 개념을 활용하여, 이게 좀 낯설겠지만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네, 어펙트라 그래서 활용하여 인간에게만 국한된 행위력의 개념을 대체한다. 정동이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다. 제가 맡은 냄새죠. 예를 들어 시를 읽을 때 시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더라도 뭔가 느낌을 받는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감흥을 받는다. 이걸 우리는 정동이라고 합니다. 저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직도 기억나, 이것도 정동이죠. 네.
정동은 정신과 몸 그리고 물질 간의 이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정동의 퍼포먼스는 심리적 차원을 넘어 감각적, 신체적, 물질적이다. 즉 정동은 물질과 정신, 감정과 감각, 마음과 몸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어셈블리 속에서 정동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비인간, 이 어셈블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학적 접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자체로학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맡은 쾌쾌한 냄새라는 감각으로 남아있다.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이 감각을 통해 나타난다. 그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고 강력했다.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냄새에 대한 감각은 동양 제철화학이라는 어셈블리지에서 생성되고 있는 정동의 감각적 차원에서 인지된 그 공장의 표상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미 그거는 나에게 하나의 기억, 표상으로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날의 기록 작업에서도 저는 다시 그것을 소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셈블리라는 개념에서 보면 전체는 부분들의 상호작용 결과이지만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전체로서 어셈블리지는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의 결과이지만 각 구성 요소의 성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론적 존재론, 이게 뭐 현재 아마 생태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의 존재론의 관계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들을 걸 봅니다. 관점에서 이 존재들은 어셈블리지에서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형성한다. 동양 제철화학은 실체가 아니라 어셈블리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 물질적 실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네. 냄새의 감각으로 기억되는 동양 제철화학이라는 어셈블리지의 사회 물질적 실천을 분석하여 제철화학과 삶의 감각적 의미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기후위기의 시대를 몇 가지 지식이나 그런 뭐 지표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감각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동양 제철화학을 저의 어릴 적 이런 감각과 관련해서 이 시대, 즉 기후위기 시대와 또 환경위기 시대에 중요한 우리의 그런 어떤 교훈이죠. 살아있는 교훈으로 기록 작업이 됐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는 지금 이제 원고를 받아보기 때문에 약간 좀 일반인들이 이번 기록 작업과 관련한 좀 난해한 언어들이 있어서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 원고를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그 해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통해서 느껴진 자기 기록,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원고 보면서 저는 그 동양화학을 지나면서 느꼈던 그 쾌쾌한 냄새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저도 하나 이렇게 느꼈던 게 있거든요. 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동네보다 더 열악한 공업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만석동에서. 거기서 느꼈던 저의 냄새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나의 기록이고 나의 기억이고 나를 통해 본 그 당시 생생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작가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록과 사업하는데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원고를 미리 받아보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패널 구성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분의 연구자와 두 분의 동네분, 그리고 동네를 지켜본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성목 대표님이신데요. 미추홀구 발전협의회 대표를 하시면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왔다 갔다, 지금은 좀 다른 데 사시는 것 같고요. 이 동네 사시면서 지역을 관찰해 본 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하실 때 저는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옛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뭐 동양화학이라든지 한국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익국민학교, 뭐 또 옛날 그 사택, 일본식 가옥돌, 2호집, 뭐 8호집, 10호집 이런 것들, 그 어렸을 때 듣던 용어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잠시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앞에는 그 인하대생들이, 인하공대죠, 그 당시에는 인하공대생들이 데모하는 과정도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걔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 순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방맹이, 그게 부러진 조각들이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 오늘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옛 추억에 잠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산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담을 기록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뭐 옛날은 옛날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시절에 이곳은 우리가 이제 뭐 공장만 여기는 진짜 인천의 산업 공장들이 엄청나게 제일 많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또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곳 미추홀구에 살면서 대체적으로 다 뭐 버스보다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 또 가족들도 동양학도 다녔고 한국농약도 다녔고 인하대학교도 다녔고 또 하익국민학교도 다니고 그랬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날 이제 점심시간이면 거리마다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퇴근 후에는 또 3, 4, 5에 모여서 뭐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런 따뜻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공기와 분위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용현하객블록 도시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CTOCL 아파트가 올라가고 인천 시립박물관, 미술관,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고 있죠. 발전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공간과 기억들이 빠르게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불과 한 1, 2년 전에도 있던 모습을 어떻게 나를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다 도시가 아파트 단지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역사, 인천과 미추홀구의 산업을 이끌었던 동양화학의 흔적,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삶이 오롯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억과 역사들이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 과거를 모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들이 지역의 산업과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록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미추홀구 발전협의회에 말씀드렸고 오늘 미추홀 포럼에서 용현하객지구 개발 사업의 일원으로 조성 중인 미지엄파크 같은 문화벨트 안에 이 지역의 산업과 삶의 흔적을 담는 기록관 조성을 미추홀구 발전협의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만든 기록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화기념관이 있습니다. 한화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소통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아모레 퍼시픽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동양화학은 단지 기업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 근처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상인, 하청업체의 대표, 행정공무원, 지역 정치인까지 모두 이 공간의 증인이고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할 중요한 유산입니다. 인천 시립박물관이 생기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동양화학 중심의 산업기록관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기억, 산업과 도시의 흔적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단지 박제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서요. 저는 오늘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기록관을 제안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록하고 함께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묵 대표님, 혹시 제가 직업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 그 원고 내용 중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객용현 블록 도시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예, 이게
따라가기가 힘드시대요.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김정목 대표님의 직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원산업 CEO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회사 강원산업 CEO가 아파트 들어서는 것에 대한 이 발빠름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왜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이 동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업이나 또는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형성된 어떤 단편적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은 자기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다 상쇄되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원고를 뿌듯하게 읽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이제 다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뭐 미술관이 저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록들, 이런 기억들을 좀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섯 분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요견 학익지구에 대한 이 기록과 기억이 좀 더 명쾌하고 심층적이고 또 좀 검증된 내용으로 좀 기록되고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주신 다섯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포럼이나 뭐 토론회 같은 거 진행하면 2시간 안 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시간 안 넘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3시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한다. 나 3시간 가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3시간 동안 버틸 힘 없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우리 저 배성수 부장님 시스템이 이제 그 시간을 할애해 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3시간을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만들어졌는데요. 혹여 오늘 배성수 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도 그동안 못 봤던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기록화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플로어에 혹시 배성수 부장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두 분만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천영기 선생님 손 번쩍 드셨습니다. 예. 아니요, 예, 소속 좀 활동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질문. 예, 저 천연기라 그러는데요. 저희 극동방송 사택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하러 초창기에 갔거든요. 거기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진다라면서 기부 체납한다 그랬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극동방송 사택 저도 하나는 안에 들어가 봤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거 복원 그대로 해놓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한 동만 지금 복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향후에 활용할 계획인지 그때 저희들이 자문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그 시설 좀 수정해 갖고 그러면서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자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카페라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쉬어갈 공간 만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 어떻게 될런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처음에 여쭤보셨던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머지는 현재 뮤지엄 파크 건립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예술인들이 거주하거나 이런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관 형태의 용도 혹은 뭐 미술관 지금 계획은 카페가 애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동 정도는 카페로 하겠다는 의견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는 뭐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 미술관 쪽 의견은 저도 미술관이라 잘 모르겠고 박물관은 확정이 됐어요. 박물관은 극동방송 사옥은 오픈 스튜디오라 그래서 그 원래 목적에 맞게끔 거기서 뭔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공연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은 그러니까 원형 복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를 보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선교사들이 살다가 나중에 그 OCI 직원들이 살면서 내부가 변형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들은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조금 원형을 좀 그러니까 외관은 유지하되 내부 시설은 많이 변형이 가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변형이 돼 있고. 근데 이제 한 동 정도는 저희가 정밀 실측 조사를 거쳐서 원래 이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고 그대로 남기자라는 게 지금 저희 계획이고 박물관에 그러니까 그 한 동 그렇고 나머지 2동은 박물관 아카이브관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뮤지엄 파크 그 조성되는 그 공간 안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이쪽에서 조금 자유롭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이 선생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자, 한 번 더 받아볼까요? 아, 예, 저기 예. 시민기록단 표기자입니다. 지금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배성수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시박이 2년 후에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러니까 전시실을 이제 계획을 하실 텐데요. 혹시 기획 전시실의 전시물로 그 OCI 그 자리에 이제 그 인시박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OCI에 대한 기록을 여러 분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할 텐데 그 기록 과정을 기획 전시실에 전시를 하실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훌륭하신 생각이시고요. 지역 박물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를 한다면야 당연히 기획 전시한 테마로서 그 공간의 변화, 뭐 OCI든 아니면 선교사 극동방송이든 뭐 두 가지 테마는 기획 전시 테마로 아주 훌륭하다고 장소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마지막에 토론해주신 김성묵 선생님의 이야기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 저희가 OCI 본관 건물이 지금 남아서 거기 CTOCL 조성하는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남기긴 할 텐데 건축사에서는 이걸 그대로 남기면 나머지 공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그러니까 전시실 안에 그 공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건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서 이제 미술관에서 그거를 좀 굉장히 큰 규모의 기획 전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싶어 하고 박물관은 그 측면이든 어디든 OCI에 대한 기록을 거기다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전시 설계가 안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박물관 쪽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게 상설로 남기지 않더라도 기획 전시라도 이런 테마들은 꼭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배성수 부장님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분만 혹시 패널들에게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예, 저기 뒤에 박인옥 교수님 같은데요. 예. 네, 박인옥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거기다 배성수 부장님 그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배성수 부장님, 김낙기, 김상태 연구 두 분은 기록, 물론 이제 6분 다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분은 왜 필요하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배성수 부장님의 왜와 그리고 김상태, 김낙기 연구원님 두 분의 왜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좀 더 일찍 했었으면 그래서 더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다 부서지기 전에. 그리고 두 분은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록의 오류. 근데 전 형광일 토론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셈블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구하는 연구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주로 그걸 제 연구 분야에서는 다중 스케일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기억이 다 달라요. 저도 아버지 손잡고 그 풀장 갈 때 그 폐석회 냄새가 그렇게 독한지 몰랐어요. 근데 형광일 토론자님은 굉장히 역했다고 하는, 그렇게 기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화학을,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의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양화학을 할 것인지 시설을 할 것인지 사람을 할 것인지 영상을 남길 거냐 사진을 또 말을 그거 다 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 예산은 뭐 누가 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에만 맞춰야 한다고 하면 구술 기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구술을 기록을 남기는데 저는 오류가 반드시 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오류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이 역사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고, 그리고 동양화학에 대한 그 내부 사라져가고 있는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기록들은 또 다른 연구자분들이 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여기 시민기록단 분들이 다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발품을 팔기에는 아마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김낙희 선생. 그러니까 일단 이제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뭐 김상태 선생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요청을 받을 때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요청받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와 기록의 상관관계,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기록의 일반적인 용연 학익지구라든가 아까 OCI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김상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장정구 대표님도 다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한 게 지금 배성수 부장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토론이 아니다. 일반 각자 부여받은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거냐면, 기록을 할지 시민기록단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그렇고, 제가 일하는 저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여러 예술인에 대한 구술제록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의 목적은 다 선생님들께서 짐작하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일단 확보를 해놔야 그 동시대에 뭔가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뭐라고 연결되냐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쓰려고. 그러니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구술이 됐든 어떤 자료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는 교차 검증에 대한 어떤 고민을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억이 과대대표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은 동양화학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이제 풍림아이원에 오래 살았는데 그 풍림아이원 뒤에도 지금도 연탄 배달하는, 연탄 봉사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때만 되면 거기 와서 연탄 봉사를 해요. 때만 되면 겨울에 아주 와서 사진 찍는 게 의례적인 어떤 행사일 것 같아요. 인하대 총장도 오고 이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거기서 연탄이라는 기억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충적, 다층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식의 검증들이 돼야 저의 기준으로 문화도시와 기록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한 의미의 문화도시로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작은 거 갖다가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품격 있는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 대한 그 주제 제목하고 그 발언의 내용하고를 잘 연결시켜서 보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라도 저희가 드렸던 말씀에 뭐 오해랄까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풀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제가 잠깐만요. 예. 저희가 이 턴 기획회의를 몇 분이 기획했을 때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논의들이 숙성돼서 기록단이 운영되었다면 좀 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이 좀 있었을 텐데, 기록단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이 기록단이 어떤 기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분들에게 지역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이 기록단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 기획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된다면 하나 딱 집어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김낙기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나머지 패널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마무리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차례대로 좀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상태 박사님부터 쭉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마무리 발언입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쨌든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록은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의미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인 것도 거짓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바로 그 기록들을 모으는 작업들이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조선시를 전공을 했는데 연구소를 하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살아계신 분,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같이 못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구술 작업이 꽤 많아요. 근데 그 구술 작업 그 자체는 100% 우리가 믿질 못하죠. 그래서 항상 뭘 하냐면은 구술을 하고 나면은 그 구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시기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건 이 양반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자꾸 그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지금은 하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시민기록단이 하는 그 자체도 그냥 하나의 기록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완성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 이야기만이 옳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존재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작업들은 아직도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현광일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록이라는 과정이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하는 대상, 공간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이사장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외람되긴 하지만 저는 강원도가 고향인데 여기 와서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 대한 애정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동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뭐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근데 그 과정이 결국엔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 좀 기본 바탕에 깔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아까 박인옥 님이 아까 얘기했죠. 저 형광일의 기억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할까봐 제가 방법론까지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안 듣고 잘라먹고 또 저를 한 개인의 기억으로 치부해버리죠.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구슬이나 이런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내를 좀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오류와 뭐 이런 얘기가 뭐냐 실증사학자들이 그런 걸 쓰거든요. 예? 오류가 있다, 검증해야 된다. 이게 다 실증사학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 기록단이 실증사학자의 다 하청업자들이에요. 다 모아다 주면 가서 검증 보고하고. 저는 뭐 그런 양상들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의 뭐 운명이라면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사학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진 우리의 기록 작업, 그러니까 이런 구술이라든가 이런 것의 행태고, 특히 많은 공공사업들이 또 그러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 앞으로 좀 문학하는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이고, 뭐 그런 논의도 지평이 좀 넓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이게 늦게 생각했지만 좀 더 우리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지금 어떤 트렌드가 형성돼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성찰하려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도 또 기억이라는 얘기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억을 허투루 다루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진전된 논의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공유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작업들을 하니까 이런 좀 진부한 관행들로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근데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을지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는 지금껏 인정하지만 좀 더 우리가 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그런 문제를 드렸던, 뭐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는 기억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 실증사학을 보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서사.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서 어떤 문제 설정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옆에 계신 분이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 뭐 유명한 제철화학의 아까 뭐 이혜림 회장이 그 사람의 개인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냐? 그럼 우리 분명히 하자는 거죠. 여기 와서 좀 일본인에 대해서 강점과 피해가 있는데 일본인이 여기를 공단 지역으로 만들어놨어. 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예를 들면 그들이 얘기하는 근대화 산업론하고 이런 거와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공단 지역을 얘기할 거냐? 이런 문제들 솔직히 난 얘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막연히 옛날 거니까 기록해야 되고 남겨야 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일부 아닌가요? 진정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디다가 우리가 문제를 던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분명히 하는 자리가 돼야지, 이래 그런 거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냥 이 시대에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까 아닌가? 다 사라졌는데 기억하는 우리 일부만 그냥 회람하는 그런 창고인을 만드는 거지. 정말 여기 아파트 들어선새도 세어난 사람들은 뭐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이거 뭐야? 옛날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이야기 그냥 해놓은 거야? 이러지 않을까요? 나 걱정돼요. 네. 예, 저는 아까 기록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록관은 그 회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이용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록관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계의 다른 의견들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귀한 발제를 해주신 배성수 부장의 마지막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예, 뭐 딱히 시간이 다 돼서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기록의 정의가 참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곡도 있고, 우리가 사실 조사하면서 기록할 때 지금 남아 있는 현상 기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기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오류가 빠지죠. 그 오류가 뭐냐, 뭐 기억의 오류 이게 아니라 자꾸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 옛날은 어땠을까, 이걸로 자꾸 회귀하는 성향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기록은 지금 현재 어떠한가. 아마 미추홀 기록단 분들도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토론자들께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미추홀군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기록화 작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군 기록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모들을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정광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글쓰기 작업들도 하셨던 것 같고, 구술 채독 작업 그 스킬도 공부하신 것 같고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몇 분이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일을 해 나가시면 정말 좋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록화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2025년 미추홀 문화 포럼은 그 학산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주셨고요.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미추홀구와 DCR이, 그 다음에 미추홀구 발전협의회, 그리고 하객일동 주민자치회가 같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제가 뭐 여러 건의 그 토론의 진행을 보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서 협력해 주신 포럼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 노력들이 오늘 패널들이 해주신 이야기와 덧붙여서 지역사회에 좋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기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억들의 저장소 뭐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토론회가 그러한 저장소를 만드는 밑거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토론회 기획해 주신 학산문화원 사무국 여러분들 굉장히 애쓰셨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약간 긴장감이 들긴 했습니다만 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미추홀 학산문화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